두 번째 시간은 담보물건,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여전히 이게 우선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담보물건, 네, 책자는 뭐 서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348페이지 피시고요. 네, 348 여기 담보물건 타이틀 나오죠? 위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 물건 손 펴보세요. 이게 2편 물건은 몇 개? 8개. 1, 2, 3, 4, 5, 6, 7, 8. 점소, 지지전, 유질적. 이게 용익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 이게 무슨 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 종류는 몇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동산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어요? 시험 범위는 뭐다? 유치권하고 뭐다? 저당권.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한 장짜리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 할 때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유치권 공식이 먼저 선 2개. 뭐 하다가? 숫자로. 아니에요. 6번부터 하면 안 되지. 아니, 여기 1, 2, 3, 4, 6, 8번 있잖아. 먼저 1번이 돌아야지. 남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다가 지출 비용 채권 있지. 그렇고 6번 돌아가는 거야.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뭐 돌리다가, 타인 물건 멋있게 표현할게. 본권 아닌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에다가 지출 비용 있지. 돌려달라는 채권이 발생해서 채권이 변제했을 때 뭐요? 본권인 유치권 6번을 돌린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가장 대표가 뭐 있었어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을은 먹고 튀었지. 무효니까 꽝이니까 꽝꽝이지. 무효 등기 뭐가 없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공격하겠죠. 첫 번째, 등기 지워라. 등기 지워가 뭐예요? 맨 밑에 물청중. 반환입니까? 방해 제거입니까? 눈도장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맨 밑에 반환이 아니고 뭐다? 방해 제거입니다. 등기 지워줘야 되겠네? 그럼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아니, 소유자니까.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죠? 두 번째, 점유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놔? 그럼 병이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병이 뭐 하는 거예요? 갑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다가 그 부동산에다 지출 비용, 필요비, 유입비 돌려달라는 뭐가 있어서 안 주면 본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린트물 달아볼게요. 한 장 1절은 넘기세요. 네, 바로 이제 2절 들어갑니다. 무슨 권? 유치권. 일단 320조 이 조문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뭐하고? 이해하고. 자, 320조 유치권 내용 1항. 타인 물건이죠. 자기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안 돼요. 무슨 물건 가지고는? 자기가 2번 갖고 있으면서 지가 6번 갖고 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이 숫자로 들어가죠 지금.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유치권 갖고 있다는 논리가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입니다. 무슨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그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였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자, 거기에 320조 유치권의 생명은 바로 점유입니다. 뭐라고요?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본권, 유치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채권은 여기 한 장짜리 보세요. 15가지 차차차 있나?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끝에 차 있죠. 그게 소비대차입니다. 첫 번째 차가 무슨 대차였더라? 임대차. 두 번째가 사용대차. 세 번째가 그러면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말 쓰죠. 그 부동산 담보가 2편 물건 8번이야. 저당권이야. 부동산 담보가 뭐라고요? 2편 물건 8번 저당권이야. 대출이 뭐다? 3편 채권 차야. 소비대차. 그러니까 일반 용어를 무슨 용어로? 법률 용어로 대체해서 이해하면서 맞춰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부동산 담보 대출. 그죠? 그러니까 대출해준 은행은 채권이 있으니까 부동산 담보 등기부에 기재하잖아요. 근데 유치권의 채권은 그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죠. 그 물건에다가 지출한 비용 돌려달라는 채권이지. 소비대차 채권은 아니잖아요. 그래,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냥 갑의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품 구해다가 거기다 장착한 비용 상한 달려는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돌아가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니에요. 무슨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 그러니까 유치할 권리가 생겨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유치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에는 설정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 설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20조에 유치할 권리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죠. 무슨 권? 네, 쓰지 마시고. 그래서 유치권 가지고는 두 가지 틀을 드릴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하고 인정되는 양쪽 날개를 잡아놓고 공격하세요. 아시겠어요? 일단 암기법 설명드릴게. 거기 보시면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있죠. 네? 1, 2, 3, 4번 있죠. 그 뭐 있어 여기? 우물 물타? 이게 뭐요? 그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혹시 우물이 뭔지는 아시죠? 지금 우물이 없지만 옛날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자, 우물에 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타는 목마름. 따라하세요. 쓰지 말고 좀 말을 좀 해. 말을. 뭐라고?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해 가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게 뭐다? 유치권은 우물에 물이 없다. 됐죠? 우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셨어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가 인정될까 안 될까? 네? 저당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은행은 채권 있고 저당권 8번만 저당권은 본권이다. 맞아요? 본권인 8번 저당권은 갖고 있어도 본권 아닌 1번 점유는 하지 않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게 목적이야. 유치권은 우선 변제에 관계없어. 계속 뭘 돌리고 있어야 돼 지금. 점유가 생명이야. 뭐가 생명? 그러니까 우선 변제란 말이 없잖아. 320조에. 뭐만 할 뿐이야. 점유만 할 뿐이야. 그래서 뭐가 없다. 우선 변제가 없어. 그러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 갑의 건물에 대해서 A가 채권이 있어서 현재 무슨 권 행사 중이다. 유치권 행사 중. 자, 돈을 빌려 썼어요. 채권.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유치권자는 지금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생명이지.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긴 무슨 변제가 있고 여기는 무슨 변제가 없다. 자, 불낼게. 이 집을 불낼게. 이 집을 불탔어. 유치권자 잘 생각해요. 불 끌어가야 돼요? 불 구경 가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주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야? 불 끌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여기는 뭘 하지 않아요. 좀 걱정은 되죠. 불 구경 가는 거요. 불 구경 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화재보험 들어놨거든. 무슨 보험?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면 갑은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무슨 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있잖아. 채권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화재가 다 나서 몽땅 날아가면 유치권 사라져 안 사라져?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사라져요? 저당권도 사라지는 거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변제가 없고 여기는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이 B는 이 화재보험금을 뭐 하게 되면 압류 뭐 하게 되면 여기서 압류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무슨 대 형식으로 물상대 형식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우선 변제. 원래는 이거 경락대금 우선 변제 받는 게 목적이었잖아. 경락대금이 뭐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변제가 없어서 누가 압류 걸어도 여기 들어가서는 뭐가 안 된다.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됐어요? 여기 뭐가 없어서 우선 변제가 없어서 무슨 대의가 없다.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다. 그러면 유치권 물청은 없잖아요. 1번 돌리다가 6번 붙었잖아요. 1번 물청은 있어도 6번 물청은 없다고. 이해되세요? 뭐가 생명이다? 단 점유권 물청이 있는 건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물에 뭐가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표시됐죠.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단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죠. 점유 돌리다가 유치권 돌아가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사라지죠. 그 상실이 침탈이면 침탈당해서 1년 이내에 204조 점유권 반환 던져서 점유가 뭐가 되면 회수가 되면 모두 부활한다. 아니 점유가 부활했으니까 본권 유치권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반환 없고 유치권 방해제가 없고 유치권 방해 예방 없다.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가 점유권 방해 예방밖에 없다. 유치 찬란한 트럼프는 213조 14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무슨 제공? 기출문제 나왔던 거요. 타담보 제공 청구는
채권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채무자 권리야. 그래서 유치권 딱 나오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뭐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자, 그래놓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아, 요즘 새로운 차를 사고 싶어요. 뭐 사고 싶다고? 그러면 요즘은 차들이 좋아가지고 첫 번째가 뭐가 있고, 가솔린 있고, 또 디젤 있고, 또 요즘은 또 뭐요? 전기. 또 뭐도 있어요? 에피도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상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빼고 가솔린은 뭐로 자동차가 움직여요? 요즘 휘발유값 얼마지? 동네마다 달라. 제가 여기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하고. 디젤로 움직이는 건 뭐죠? 응? 경유. 여기 적혀 있어. 요거 한 200원이 싸더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시험이 관계없어요. 자, 우측 페이지 보세요. 357쪽 해가지고 유치권 효력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양쪽을 피면 보여, 안 보여? 양쪽 폈어요? 오른쪽 유치권 효력 있죠? 거기 유치권자의 권리 있죠? 따라봐. 따라서 해봐. 뭐라고? 이거 얘기한 거지, 지금. 뭐라고? 경유비 뭐다? 간과하지 말까. 인정되는 게 뭐다? 경유비 간과하지 말까. 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또 하나는 뭐다? 디젤 차는 뭐로 간다? 경유비. 무슨 비 간과? 경유비 간과.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경매권 있으면 우선 면제권도 인정되는 착각하는 수가 많죠. 뭐가 있으면 우선 면제도 있다 착각하거든. 없어. 무슨 권은 있는데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면제는 없어. 그럼 유치권자는 왜 경매권이 있을까? 여기 보세요. 한 장짜리. 자, 소유권 2번을 보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 2번.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죠? 소유권 내용이 3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중 사용 수익권 주는 것이 용익물권. 응? 그러면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주는 거야. 뭘 준다고? 왜 처분권 줘요? 채권을 회수를 하려면 경매할 처분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물론 유치권 인정되는 거 경유비 간과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이렇게 해서 그냥 의미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걸 들어가야지 오래오래 남을 거 아닙니까? 유치권은 왜 경매권이 있어요? 2번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그 중에서 사용 수익권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물건이고 그러니까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물건이니까 채권 회수하려면 경매권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카센터 채권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 유치권,
경매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는 거. 먼저 배당받을 권리는 안 줍니다. 아시겠어요? 은행은 채권 있죠. 당연히 경매권 있죠. 또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점유하지 않다가 경매에 들어왔으면 배당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 계속 뭐 돌리고 있어. 점유 돌리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무슨 권이 있다는 거. 어디서 왔다. 아니. 2번 소유권에서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치권 갖고 있는 사람 경매권 있고, 질권도 경매권 있고, 저당권도 경매권 있다. 근데 먼저 배당 받을 권리는 없어, 유치권자. 아시겠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먼저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물상, 대상이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경매권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 없다. 그 다음에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유치할 권리가 포인트죠. 유치를 8글자로 누리게 되면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야. 유치를 풀면 뭐다? 점유, 계속, 인도, 거절. 그게 유치의 뜻이야. 점유, 계속, 인도, 거절. 그런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채무변제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갑, 건물,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채권 10억의 채권이 있어서 현재 무슨 권 행사죠? 그럼 우리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유하고 있대요. 자, 그러다가 제3자 병이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정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단 1억의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 자동취득, 등기취득. 기억나세요? 자동취득은 상수, 형, 경기, 경매. 자동취득하겠죠. 1억의 경락받았습니다. 이때 유치권을 새로운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이유는? 뭐 아무거나 막 다 상관없어. 근데 또 진짜 멋있게 표현할 거예요. 2편 물권, 3편 채권이 있죠.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예요? 몇 편?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올 주장하는 거예요. 몇 편이 있으니까. 물권은 뭐라고? 올 주장하는 거니까. 뭐가 바뀌든 말든, 주인 바뀌든 말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물건이니까 계속 인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이 10억 채권 있잖아요. 에? 이 정한테 돈 10억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왜 없을까? 에? 채권이니까. 채권은 only야. 뭐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이 사람한테만 달라고 그래야 되지. 얘한테 10억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빚까지 안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서 거절할 수는 있지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을한테 와서. 얼마 주면 풀래. 이쪽에서 만약에 10억 주겠다 그러면 뭐야? 아유 땡큐 받아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5억 주고 나갈래 물어볼 수도 있지. 이쪽에서 그건 안 된다면 뭐야? 그럼 계속 유치해.
유치하다 죽는 거예요. 뭐다가? 그러니까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털고 나가는 게 좋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유치권자한테 가가지고 흥정을 해. 얼마 주면 너 풀 거야. 이쪽에서 한 7억 원 줘야지 풀 거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유치하다가 귀신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경납받아서 5억 줄 테니까 나가라. 알았어. 5억 받으면 나갈게. 이렇게 해서 경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이 포인트야. 그래서 채권은 only,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쪽, 저쪽. 그럼 시험 문제 이거 어떻게 내고 싶어요? 좀 하면 이제 뭐 압류, 이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권은 물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만?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할 권리,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해서 인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채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점유하면서 혹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또 그 지출 비용 또 달라고 하면 되겠지. 또 유치권자가 점유 중 들어간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간이변제 충당권 있죠. 경매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 자, 채무자한테 통지하고 법원에 허락받아가지고 그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직접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 그걸 뭐라 한다? 간이 변제 충당권. 또 유치하고 있는 거기서 과실이 나올 수도 있죠. 과실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고 이자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 충당하는 충당이지 공짜는 아닙니다. 어쨌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뭐다? 연습 시작. 경유비 간가 해놓고 자꾸 여기다 붙여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타담보 제공은 없잖아요. 타담보 제공은 누구 거예요? 유치권자께 아니고 누구다? 채무자. 그래서 그 360쪽 해가지고 유치권 소멸해 보시면은 2번에 1, 2, 3번 중에서 2번 있죠. 맨 밑에 채무자 타담보 제공 청구와 소멸 청구는 이건 채무자 거지 누구 게 아니다. 유치권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딱 할 때 어떻게 한다? 공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탈 물건 점유 중 채권, 유치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뭐다? 경, 유비, 간가. 인정되지 않는 게 뭐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됐어요? 딱 두 가지 기둥을 쳐놓고 거기다 한번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세 번째 게 뭐냐면 여기 쭉 내려가시면 결련 관계가 있을 거야. 352쪽. 몇 쪽이요? 352쪽에 보시면 결련 관계 나오죠. 1, 2, 3, 4, 5번 있죠. 6번까지. 몇 번까지?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자, 한 장짜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에서 나오는 얘기야. 차. 첫 번째가 뭐죠?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 해볼까? 갑이 무슨 건 있고요. 을이 무슨 건 있고. 그럼 갑은 뭐가 돼요? 이 사람이 1번. 뭐 하다가? 이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얘한테 점유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갑은 무슨 점유가 돼요? 간접 점유가 되죠. 간접 점유를 통한 직접 점유자는 반드시 타주 점유이다. 맞아요? 틀려요? 간접 점유를 통한 현재 점유는 반드시 타주 점유이다. 맞아? 틀려요? 맞죠? 아, 임차인은 무슨 의사가 없어. 다시 무슨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통한 직접 점유자는 언젠가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점유가 아니고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20년 점유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무슨 결정? 객관적 결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은 이거 본권이죠. 소유권도 본권이죠. 근데 얘는 뭐고 얘는 소속이 물권 소속이고 얘는 소속이 어디다?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본권 무슨 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거기 순서로 1번 뭐 나왔습니까? 유익비 있어요? 무슨 비? 유익비. 자, 유치권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유치권 인정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권리금 반환 청구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자, 3번은 뭐죠? 보증금 가지고도 유치권이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번째는 뭐죠? 응? 지상물 매수청구 가지고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다섯 번째, 아이고 무슨 물도 있어요. 도성물 가지고도 유치권이 안 된다고 돼 있죠. 여섯 번째,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무슨 매상 가지고 무슨 과 유치권 안 된다고 돼 있지. 네? 그럼 안 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유익비는 유치권 되죠. 되는 이유가 뭘까? 공식이 들어맞기 때문에. 뭐 하다가 이거 점유하다가 거기다 지출한 유익비 지출했잖아. 상한 채권 가지고 무슨 과? 유치권 돌릴 수 있죠. 자, 권리금 보증금은 점유하는 관계가 없지. 아니 권리금하고 보증금은 미리 건네주고 인도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유치권 관계없지. 아니 주인 부동산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물건 지출 비용이 아니지. 무슨 금은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되지. 자, 지상물하고 부속물은 또 왜 안 돼? 갑, 토지, 을, 임대차에서 거기다 건물 지었지. 그걸 지상물이라고 해. 그럼 지상물은 주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야? 아니 자신이 무슨 자야? 지상물 소유권 2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유치권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니 자신이 소유자면서 자신이 유치권자는 말 논리가 안 맞지. 힘들어요? 그럼 여기 320조에 제일 먼저 타인 물건이지. 자기 물건은 안 된다니까. 됐어요? 무슨 물은? 이 부속물도 누구 거예요? 임대인 부동산에다가 부속물 있지. 독립성이 있는 게 부속물이야. 그럼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지 누구 게 아니다. 주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하고 뭐는? 부속물은 뭐가 안 된다? 유치권에서 관계가 없어. 또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주인 부동산 점유 지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됐어요? 이런 설명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이해도 잘 안 되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삽시다. 아주 쉬워. 글자가 같아 안 같아? 네? 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아. 글자가 안 맞네. 다 글자가 안 맞잖아 지금 전부 다.
쉽네. 아직도 이해 못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하고 유가 글자가 같으니까 유치권 된다. 나머지 건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 필요비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응? 이거 한 세트야 사실은. 무슨 비하고 무슨 비는. 그래서 앞으로 필유비라고 해. 앞으로 하나만 필유비. 무슨 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필요비가 유치권 되는 거 물어봤더니 또 안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해. 그래서 저한테 따져요. 아 그때 교수님 유라고 했잖아요. 그냥 유익비가 아니고 앞으로 뭐라고? 이렇게 항상 필 뭐다? 세트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유치권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 맞힐 확률이 가는 거야. 완벽히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 가지고 문제 맞히는 거예요. 모르면 찍는 거고. 아셨어요? 그럼 유치권 어떻게 푼다? 뭐가 있으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뭐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라. 유치권에게 인정되는 거? 디젤차 가서 간판 봐. 거기 휘발유하고 뭐 있으면 경유할 때마다 저 유치권 기억해. 유치권은 경유비 간과 경매권 있죠? 근데 우선 면제 없었지. 유치할 권리가 있죠? 비용 상한 청구권 있죠?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 있죠? 그 다음 가실 취득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채권이 인정되는, 막 복잡할 거야. 이때 살아남는 건 뭐다? 필유비, 유치권. 글자 안 맞으면 그냥 안 된다고 찍어도 상관없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7번. 과거 채권 있죠? 네? 자, 보통은 채권이 현재 채권이죠. 보세요. 현재 채권 가지고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 되지. 근데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보통은 그 물건 현재 채권 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 인정되겠지. 근데 과거 채권이 있고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야. 판례는 그 물건 관련 채권이면 무슨 채권? 그 물건 채권이면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돼. 이거 좀 어렵게 표현해서 점유 관련 채권이 아니고 물건 관련 채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기억할 거 없어. 자, 뭐라고요? 채권이면 무슨 채권이든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무슨 권? 유치권 인정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목적물 적법한 점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순간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권 갖고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채무자는 절대 점유를 주면 안 돼. 저쪽은 그냥 소유권만 있는 거지 뭐가 없다. 아니 절대 점유가 있으면 안 돼. 타인은 소유권만 있지 뭐가 없다. 점유는 지금 유치권자가 돌리고 있잖아. 그러다 누구한테 점유를 주면 그 주인한테 점유를 주게 되면 유치권 사라져. 그러니까 채무자는 절대 네버 점유 들어가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만 있지 점유를 준 적이 없어. 저쪽은 뭐만 있다고요? 갑은 소유권만 있고 뭐가 없다. 절대 네버 점유가 없어. 타인은 누구는? 타인은 뭐만 있을 뿐 소유권만 있지 절대 점유가 없어. 지금 현재 지금 얘가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 하다가 그 타인한테 뭐 주면 안 된다. 점유를 주면 유치권 사라져. 그러니까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갑은 뭐만 있어야 돼? 타인은 소유권만 있지 절대 뭐가 없다. 점유가 없어. 점유는 유치권자가 꼭 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인한테 뭘 주면? 점유를 주면 유치권 사라져. 그러니까 타인을 직접 점유가 아닌 누구?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만? 간접 점유만 인정. 그래서 제가 이 물권 비밀은 점유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총칙은 비밀이 뭐예요? 쟁반. 취소. 3편 채권 비밀은 뭘까? 3편. 해제야 4번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3편은 유효인데 안 줬을 때 들어가는 게 뭐다? 해제. 1편은 뭐가 비밀이? 취소. 3편은 뭐고? 채무 불이행 1, 2, 3번 아닌 4번을 전절했을 때 안 줬을 때 계약을 끝내는 뭐다? 해제가 포인트고 총칙은 포인트가 뭐다? 3번에 붙어있는 취소가 포인트고 2편 물권은 본권을 얘기하지만 계속 뒤에서 본권도 아닌 것이 뒤에서 점유가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잖아. 6글자야. 3편 채권은 세트가 뭐고? 해제. 1편 총칙은 뭐 가서 건드리고? 원 안에 있잖아. 이게 원. 2편 물권은 뭐다? 점유. 네, 그래서 유치권 그렇게 정리하세요. 아셨어요? 유치권 더 한다고요? 인정되지 않는 거. 인정되는 거. 그럼 채권 중 안 되는 거 되는 때는 뭐다? 필유비. 유. 그럼 이제 응용해 볼까요? 갑이 을한테 돈 줍니다. 10억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저쪽 부동산 사라. 명의신탁 하는 겁니다. 무슨 신탁? 갑이 을한테 돈 제주 가서 을이 병의 부동산을 삽니다. 병은 명의신탁을 모르죠. 그래서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뭐하다고? 그럼 등기는 을이 갖고 있고 부동산은 갑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 갑 갖고 있어. 그럼 갑은 을한테, 소유자는 을이야. 누구라고? 근데 점유는 누가 있어? 갑. 그럼 갑은 을한테 돈 준 거 있죠. 네? 그 돈 달라는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은 일단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거기다 지출한 비용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의 채권은 점유 관계 없잖아. 처음에 돈 줘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샀잖아. 소유자는 을이야. 근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갑. 그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게 갑자기 문제가 훅 튀어나와. 명의신탁 문제 풀려 갑자기 유치권이 훅 튀어나와. 그때 공식이 기억나면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해지는 언제 쓰는 걸까? 해제 옆에 해지가 있죠. 해지도 몇 번일 때 쓴다? 4번일 때 씁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명의신탁이 무효하면 2번이죠. 2번. 해지란 말 못 쓰겠지. 명의신탁이 유효일 수도 있어 없어? 부부지간에. 있죠. 그때는 4번이죠. 해지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이 원엔에서 어디 위치했는지 그것만 파악해도 계속 뭐한다? 답 쓰는 게 전부 다 간단히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 반지가 나중에 왜 되느냐? 이거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여기다 계속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총칙은 뭐가 비밀이고 채권은 해제, 물건은 그 비밀 6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잠시 있다가 저당권 하겠습니다.